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네, 정말 반도체 업계는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28일부터, 즉 내일이죠,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규모는 총 390억 달러, 하나로 약 50조 원이나 되는데요.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과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 SK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이 가드레일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기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 TSMC 등 중국의 생산 시설을 둔 일부 기업에는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한 상태죠. 지금 이 상태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 상무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미 상무부는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미국 내 투자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신규 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도 사실상 금지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향후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우리나라 양대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약간 진퇴양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중국 법인 쪽 매출도 작년에 좀 상당히 안 좋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업 불확실성 확대 등 2차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규제의 여파는 곧장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이미 지난해 실적은 급감했고 앞으로는 기술 투자에 이어서 생산 제약까지 예고되고 있죠. 이 삼성전자 등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 삼성전자 중국 상하이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21조 3,7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낸드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 시안 법인의 생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338억 원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죠.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법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디램 공장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 중국의 우시 판매 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은 9조 5,242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서 26.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디램을 만드는 생산 법인은 지난해 4,600억 원이 넘는 당기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탈중국한다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안과 수저우에 각각 낸드 플래시와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와 충칭의 디램과 후공정 공장을 다롄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각각 두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전체 디램 생산의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생산을 하기까지 두 회사가 중국에 쏟아부은 투자액은 상당한데요. 삼성전자는 2012년 중국 시안 1공장에 약 12조 원, 2017년 시안 2공장에 약 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2019년에는 약 9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규모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디램 공장에도 총 5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미 이뤄졌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온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중국을 넘어서 제3시장으로 발을 넓혀야겠지만 당장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에도 좀 어려운 실정이죠. 미국이 장비 수출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기술 규제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이 절실합니다.
부실해 보이는데요. 민관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악재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죠. AI 반도체의 강자인 엔비디아가 1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높였고요.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이 반도체 업황도 좀 나아질 기미가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후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선방하는 실적을 내놓은 이후 23일에서 24일 이틀간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요. 매커스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10%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AD 테크놀로지는 27% 상승,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투자 축소 및 감산 규모를 줄이고 이 적극적인 투자 기조로 복귀를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챗 GPT 흑액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반등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예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수요 절벽 속에 챗 GPT 신드롬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올해 서버용 D램 수요가 모바일 D램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올해 업황이 상저하고를 넘어서 이 4, 4분기 고성능 메모리 시장 공급 부족의 대반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업계가 역대급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아직 수요 비증익하지 않은 AI 챗봇이 이 장밋빛 미래를 이끌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업계에서는 반도체 반등의 열쇠로 주목받는 AI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텐데요. 여전히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반도체 업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용 반도체 수요가 그래도 뭔가 돌파구가 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지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